감사합니다. 반응이 너무 뜨겁네요. 예, 저는 부산대학교 기후과학 연구소하고 기후 시스템 전공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교수로 있고요. 또 지금 부산대학교에 IBS 기후물리 연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미래 기후가 과연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선정한 거는 제가 하는 연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수년째 그 기후 변화 이해라는 수업을 지금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학생들이 묻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묻는 게 있는데 기상청에서 내일 날씨도 예측을 못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 100년 뒤 날씨 기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좀 이제 보시다 보면 좀 어려운 막 수학 방정식도 막 보이고 막 복잡한 내용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거는 저렇게 어려운 거를 지금 기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구나. 나도 앞으로 저런 거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연구단 소개를 하면요. 연구단장님은 악셀 팀머만이라는 독일 분이신데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또 대학원생들도 있어갖고요. 지금 한 33명 정도가 우리 연구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은 지금 부산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에서는 좀 단어들이 어려워요. 지구 시스템 역학, 고기후, 수문기후, 지구 시스템 예측성, 기후하고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식생, 토양 수분, 가뭄, 산불 빈도 좀 익숙한 것도 나오죠.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해양의 여러 가지 생태와 관련된 것들을 장기적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가량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미래에 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대기하고 해양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 기후 시스템 내에는 이 대기하고 해양도 중요하지만 빈권, 빙하와 북극의 해빙, 남극의 어떤 대륙 빙하 그리고 또 직권, 토양이에요. 토양에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하는 여러분을 포함하는 생물권 이 5가지 권역이 모두 이 기후 시스템에 포함되어서 이 5가지 권역에 있는 많은 자연 현상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후 변동도 있고 기후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5가지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더 복잡한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기후 시스템 내에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0년 동안 많은 기후 과학 연구한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모델을 하는데요. 이제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연속적이지만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격자라는 걸 나누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격자는 이 수평적으로 100km예요. 부산하고 대전까지가 얼마 될까요? 거리가? 한 200km 되죠. 그러면 부산하고 대전 사이에 격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한 거를 못 하겠죠. 모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차후에 하려고 하는 거는 20km나 30km 정도 격자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상세하게 산맥도 좀 더 잘 모의할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더 작은 격자로 가는 연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격자별로 굉장히 복잡한 수학들이 나오는데 우와, 파도! 감사합니다. 좀 법칙 다 나오네. 예, 주요한 법칙 다 나오는데 이거는 일부고 제가 사용하는 모델에는 수천 개의 방정식이 포함이 되어 있고 수만 개의 컴퓨터 모델 이 라인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가 하나 있으시죠? 저는 컴퓨터 4096개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측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날씨 예측은 아니에요. 날씨 예측은 대기랑 관련된 것으로 날씨 예측은 우리가 또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대기의 초기 조건이 중요한데 아까 5가지 기후 시스템 얘기했죠.
그 중에서 대기가 가장 기억력이 없어요. 성질이 불같아요.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이 대기는 1주에서 2주 가면은 이전 거 다 잊어버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초기 조건에 따라서도 처음에 초기에 작은 차이가 일주일 지나면은 크게 바뀌어요. 그 과학자들이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실 텐데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들어올 때 BGM에 힌트가 있습니다. 초기에 작은 차이가 큰 거 나타낼 수 있어요. 나비 효과. 좋습니다. 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예, 나비 효과가 실제로는 예측을 많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까지밖에 안 되고 제가 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거는 좀 더 긴 시간 범위로 대기는 기억력이 짧지만 해양과 또 토양과 해빙은 기억력이 길어요.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기억력이 좀 짧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하는 거는 앞으로 예를 들어 10년 뒤에 어떤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다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년에 뭐 미국의 중부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미국 전체적으로 토네이도의 발생 빈도가 올해와 비교했을 때 더 많아질 것이냐. 10년 뒤에 지금 오늘 너무 좁죠. 올해 폭염이 많습니다. 94년도 이래로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내년이나 혹은 10년 뒤에 지금과 비교해서 폭염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냐,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기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해양과 토양과 해빙 같은 거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식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존에 있는 열대 우림들, 이 친구들은 더 천천히 변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연적으로도 발화해서 산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림이 없었다가 수십 년 동안 다시 산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백 년의 어떤 시간 규모에서는 인간이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하죠. 그렇죠? 에어로졸도 막 배출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기에 남아서 사실은 지구 온도를 변화시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단에서 하는 연구는 이 날씨나 계절 기후보다는 앞으로 1, 2년 뒤,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 200년 뒤에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이 이제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도 같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4,000개가 넘는 슈퍼컴퓨터, 그 4,000개의 코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컴퓨터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11월 말에 우리 IBS 기초과학원에 슈퍼컴퓨터가 들어옵니다. 2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슈퍼컴퓨터 이용해서 지금은 100kg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가져오면은 20kg 격자를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기후 예측을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고요. 마지막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다음 제가 또 연구하는 것이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건데 앞으로 30년 뒤, 100년 뒤에 우리나라의 대전의 기온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전혀 산업 활동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이산화탄소를 막 대기 중에 배출을 하면 2040년이 되면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전에 비교했을 때 1.5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얼마 올라갔을까요? 지금 1도 올라갔습니다. 전 지구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올해 굉장히 폭염이 많이 발생하죠. 2016년, 2017년 계속적으로 기록적인 온도를 갱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활동이 역할을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자연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연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노력을 해서 2020년 이후로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2100년도 가면 전 지구 평균 온도가 4도에서 7도까지 증가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극한 기후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온실기체 배출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역할은 이거예요. 저는 앞으로 계속 아까 보여드렸던 복잡한 방정식을 가지고 좀 더 잘 우리 지구의 기후를 잘 모의하고 예측하는 역할을 계속 도전할 거예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많은 방정식을 이해해야 되고 또한 자연현상을 많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도전할 건데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것도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런데 제가 연구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우리가 좀 더 전기를 쓰는 걸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구의 기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1.5도, 2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후 저지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사회의 구조도 바꾸고 경제의 구조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